문장을 하나 드려볼게요. This window is broken.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동태 문장 구조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 창문이 깨져 있다.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연습인데요. 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어는 불확실하니까 somebody라고 하고요. 3초 드려볼게요. 네, 바꾸셨나요? Somebody breaks this window? 뭔가 이상한데요? 이 누군가 유리를 깬다. 분명 현재형 수동태인데 왜 현재형 능동태로 바꿨다니 말이 안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수동태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사 2편 수동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서 분사란 거는 시제가 아니고 상태라고 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는 즉 진행하고 있는 상태면 현재 분사 ing를 쓰고요. 이미 그게 끝난 상태면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 즉 pp를 쓴다는 거죠. 참고로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데 이제 과거 분사란 녀석이 무엇인지 확실한 개념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분사 1편 현재 완료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동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동태란 녀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수동태가 한국어 화자들한테는 꽤 까다로운 녀석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동태의 문장 구조, 이 비동사 플러스 pp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닌데요. 일단 비동사는 제껴두고요. pp, 과거 분사에만 한번 집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 pp는 어떤 행동의 완료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어민들은 이제 깨져 있는 창문을 보면은 이미 창문이 깨진 상태니까요. 완료의 의미를 가진 pp를 써서요. break의 pp 형태인 broken 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게 깨져 있으니까 이제 주어가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서요. The window is 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the window is 어떻다고요? broken. 그래서 이 수동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참고로 이 녀석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에 이제 상태 수동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창문이 어제 누구누군가에 의해서 깨졌다. 같은 동작, 액션을 나타내고 싶으면요. 이럴 때는 멀쩡했던 창문이 깨진 상태로 변했다와 같이 이제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get 동사를 사용해서요. The window got broken 처럼 쓰는 거죠. 이걸 이제 동작 수동태라고 부를게요. 참고로 예전 고대 영어에서는요. 이제 get 대신에 become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비슷한 다른 동사를 썼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상태나 동작의 수동태나 둘 다 그냥 비동사로 통합돼서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e window was broken yesterday 라고 말하면은 이게 창문이 어제 깨졌다는 동작 수동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제 봤을 때 창문이 깨진 상태였다는 그런 상태 수동태를 말하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죠. 참고로 이 상태 수동태와 동작 수동태라는 개념은 언어학자마다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어서요. 이제 상태 수동태는 능동태에 짝도 없다 보니까 아예 수동태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과거 분사의 형용사 형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조사를 끝마쳤는데 저는 여전히 궁금한 게 남아 있었어요. 아니 과거 분사가 완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주어가 그 행동을 완료한 상태라고 능동으로 해석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주어가 그 행동이 완료된 상태라는 그런 수동의 상태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저와 같은 궁금증을 혹시 가진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는요. 영어에서 이 자동사가 과거분사 즉 PP 형태로 바뀌면요. 행위자인 주어가 그 행동을 완료한 상태라는 능동의 의미로 반면에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PP 형태로 바뀌면요. 그 행동이 완료된 상태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주 옛날에는 현재 완료를 나타낼 때 자동사는 수동태와 같은 문장 형태인 비동사 플러스 pp를 사용해서 she's gone 처럼 말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go는 자동사니까 pp 형태인 gone
주어가 가는 걸 완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합치면요. 그녀가 떠나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타동사는 비동사가 아닌 이제 have 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사용했는데요. 이거 혹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바로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원어민들은 이제 창문이 깨져버렸으면은 broken이라는 완료의 그림을 떠올린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이제 break는 타동사니까요. broken은 깨트려 버린이 아니고 깨져 버린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창문을 깨트려 버렸다는 능동의 완료 상태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have 동사를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 원래 현재 완료의 형태는 I have the window broken 처럼 쓰였었습니다. 지역하면은 내가 이 창문이 깨져버린 상태를 갖고 있다 혹은 그렇게 만들었다 인데요. 이제 의역하면은 내가 창문을 깨트려 버렸어 인 거죠. 그리고 이게 후에 다른 언어의 영향도 받으면서 어순이 바뀌면서요. I have broken the window와 같이 굳어져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동사, 타동사 가리지 않고 그냥 둘 다 이 have 동사를 이제 pp와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죠. 쉽게 바로 이해가 가지 않을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히 꼭 이해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겠습니다. This window is broken. 분명 현재 시제 수동태 문장 구조인데 Somebody breaks this window라고 현재 시제 능동태로 바꿨더니 왜 말이 안 될까요? 그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녀석은 상태 수동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시제로의 능동태로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내 동생에 의해 유리창이 깨졌다와 같은 동작의 수동태 The window was broken 혹은요 The window got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는요 My brother broke the window yesterday 와 같은 이제 같은 시제로 능동태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 수동태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다 충전되어 있다 라고 말할 때도 It's fully charged 라고 하죠. 이제 이미 충전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 더요. 이성 간에 흔히 말하는 작업을 걸려고 하면 나 임자 있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요. 누군가가 이미 나를 take 했다는 의미로요. I'm taken 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난 기혼, 즉 결혼한 상태예요 라고 말할 때도 누군가가 이미 나와 결혼을 한 상태다의 의미로 I'm married 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걸 이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I got married 라고 한다는 거 저기 get 동사 1편에서 저희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말 자주 쓰이는데요. 어떤 물건이 어디서 혹은 뭐뭐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할 때도요. It is made in 혹은 made with, made of 등으로 make의 과거분사 형태인 made를 현재형 비동사와 같이 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나 가게가 닫혀 있을 때도 이제 왜 it is closed 라고 이제 상태 수동태를 쓰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살짝 주제를 바꿔서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하지만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흥미로운 예문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m tired, I'm surprised, I'm disappointed 등등.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우면서 시험도 많이 쳤던 그런 표현이죠. 감정 형용사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배울 때 정말 궁금해 하셨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아니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라고 배웠는데 수동태 아니야? 왜 형용사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만약에 수동태라면은 이제 tire라는 동사가 있다는 뜻인데 그 뜻이 뭘까? 물론 저조차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질문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물에는 ing, 사람은 ed라는 법칙을 외우고 시험을 치르는 데만 급급했으니까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영어를 제대로 다시 공부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들을 얻게 된 거죠. 그럼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볼게요. tire란 동사가 있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원어민들은 쓰고요. 예를 들어서 weight training tires me more than cardio. weight training은 cardio, 유산소 운동보다 더 날 피로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tire 뜻이 뭐죠 그럼? 네, 목적어를 피곤하게 혹은 이제 피로하게 만들다인 거죠. 조금 전에 비동사 플러스 pp 뜻이 뭐라고 했었죠? 주어가 그 행동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으니까 I'm tired는 결국 내가 피곤하게 만들어진 상태니까 의역하면은
나 피곤해 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I'm tired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태 수동태입니다. 그럼 surprise 동사의 뜻은 뭘까요? 네, 목적어를 놀래키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really surprised me. 또 정말로 날 놀라게 했다처럼 surprise 역시 동사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disappoint 역시 동사로 목적어를 실망시키다 라는 뜻으로요. I don't want to disappoint you. 나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처럼 쓰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 동사들의 과거분사 형태를 감정 형용사라고 배울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이죠. 지난 편 이제 현재 완료편에서 제 고정 댓글로 분사란 거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이 나눌 분, 즉 품사의 역할을 나눈다는 거죠. 이제 공유한다. 즉 지금 말하는 과거 분사든 ing 형태 현재 분사든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주면요 형용사의 품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현재 분사 ing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과거 분사가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면 현재 분사는 뭐라고 했죠? 네,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여드린 surprise라는 동사가 진행형으로 it is surprising 이라고 하면요 사실 동사 뒤에 이제 명백한 목적어인 me, 그러니까 생략이 된 상태예요. 그게 날 놀라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의역하면은 놀랍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분사는 형용사의 품사로 쓰이기 때문에 a surprising news와 같이 명사 앞에서도 쓰이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amaze라는 동사인데요. 이제 그 뜻이 바로 예상이 되시죠? 네, 목적어를 놀라게 하다인데요. surprise랑 다르게 좀 경이롭게 놀라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His work amazed me. 그 사람의 작품이 날 놀라게 했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날 놀라게 하고 있으면은 진행의 의미인 현재 분사로 You're amazing 혹은 명사 앞에서는요 He's an amazing actor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Amazing Spider-Man 이란 영화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내가 이미 그 대상에 놀라 버렸다는 거는 이제 과거 분사로 I'm amazed 인 거죠. 참고로 이제 상태 수동태 뒤에 오는 전치사들은요 그 의미와 뉘앙스에 맞춰서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by 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by는 기본적으로 그 행동이 직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동작 수동태와 잘 어울리죠.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기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과거 분사 역시 이제 형용사니까 an amazed man, surprised children 등과 같이 이제 명사 앞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랑 이제 비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를 한정적, 서술적 형용사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형용사가 아니니까요. 우리 이거는 다음에 형용사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많은 한국 영어 학습자들이 이 감정 형용사는 학교에서 잘 배워서 알면서 정작 이 녀석의 원래 모습인 감정 동사는 적절하게 활용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창피해 라는 표현을 영어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I'm embarrassed because of you 대신에요 You embarrassed me 혹은요 You've embarrassed me 라고 이제 동사 형태로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어민들은 confuse, satisfy, disappoint, frighten, exhaust, scare, amaze 등 수많은 감정 동사들을 이제 분사 형태가 아닌 본 모습인 동사 형태로도 아주 자주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감정 형용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 감정 동사들을 더 의식하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분사들이 명사 뒤에서 쓰이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I need to replace the broken window. 난 저 깨진 창문을 교체해야 해. 와 같이 이제 과거 분사가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인 문장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I need to replace the window broken by my husband. 내 남편에 의해 깨진 창문들을 교체해야 해. 와 같은 문장은 이제 broken이 명사 뒤에 있다는 거죠. 분사는 형용사 아니야? 형용사가 명사 뒤에 와? 물론 영어에서도 이제 명사 뒤에 오는 형용사들이 있긴 한데요. 그 녀석들을 후에 제가 기회가 될 때 따로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 녀석들은
그냥 단순히 편의성을 위해 우리가 생략을 시킨 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생략됐냐고요? Which was 라는 녀석인데요. 원래 문장은 I need to replace the window which was broken by my husband 이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냐? 와 같이 이제 언어의 경제성으로 이제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됐다는 건데요.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원어민들은 이제 명사 뒤에 바로 분사를 같이 쓴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이제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도 명사 뒤에 바로 올 수 있죠. I talked to the man sitting next to me. 난 내 옆에 앉아있던 남자한테 말을 걸었다. 이거 역시 the man who was sitting next to me에서 who was가 생략이 된 거죠. 오늘은 과거분사 2편으로 수동태, 정확히는 이제 상태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첫 번째, 자동사의 pp는 그 행동을 완료한 상태, 능동이죠. 하지만 타동사의 pp는 그 행동이 완료된 상태, 즉 수동을 말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감정 형용사들은 사실 감정 동사를 과거분사 혹은 현재분사로 사용함으로써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감정 형용사의 사용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 원래 모습인 감정 동사도 의식해서 자주 사용해 보도록 노력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거분사 현재분사는 형용사의 품사로서 명사 앞에서도 쓰이지만 명사 뒤에서도 쓰인다 입니다. 그럼 복습 겸 한번 이 문장들을 영작해 보세요. 첫 번째, 난 이혼했어요.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어제 우리 집으로 배달 온 택배 박스를 열었다. 명사 뒤에 오는 분사 형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옷 입어라. 옷을 입은 상태로 변해라 라는 뉘앙스로 동사 dress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답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먼저 영작 한번 해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상태 수동태에만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동작 수동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서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그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동작 수동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물론 오늘 다룬 상태 수동태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